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웰싱킹. 부를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1. 겨우내 사흘에는 칼바람을 이겨내고 결국 피어나는 꽃과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야말로 생의 본질이 아닐까 싶다. 아주 작은 결핍에도 무너지는 인간에 비하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순간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다면 그 자체로 경이로운 존재가 된다. 물론 핵심은 무엇을 심었느냐다. 그렇다. 그래서 심은 것이 먼저인 것이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그간 당신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심었으며 또 그것을 얼마나 애지중지해왔는지를 잘 나타낸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삶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꿈을 이룬다는 건 사과나무에 비유하면 풍성한 사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일이다. 과즙이 풍부하고 빛깔이 좋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영양분이 제대로 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지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겉보기엔 사과나무의 가지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는 강한 뿌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를 창조하는 진짜 필요한 가치를 삶에 뿌리내려야 한다. 나는 이것을 부를 끌어당기는 7가지 생각의 뿌리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건 습관이다. 고로 당신이 진정 부를 이루고 싶다면 그에 맞는 습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뿌리, 핵심 가치.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 내면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핵심 가치를 찾아야 한다. 핵심 가치를 세우고 결정한 목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핵심 가치는 삶의 방향성을 견지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심 가치란 무엇일까? 핵심 가치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보통 기업의 핵심 가치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기업의 핵심 가치란 그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의미하는데 그렇기에 기업은 핵심 가치에 맞지 않는 상품을 제작하지 않는다. 본질을 흐리고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핵심 가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개인이 핵심 가치를 깨닫는 순간 삶의 본질을 흐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거부할 용기가 생긴다. 당연히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면 목표에 도달할 시간과 열정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으며 남은 시간과 열정으로 다른 목표를 이룰 수도 있다. 깊숙한 내면에서 꿈틀대는 핵심 가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핵심 가치가 없이 설정한 목표는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흐지부지 되기도 한다. 포기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포기가 반복되면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데 이를 패배감이라고 한다. 시작하기도 전에 무력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게 핵심 가치를 모른 채로 목표를 이루려 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핵심 가치를 찾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라. 이 핵심 가치가 바로 당신의 삶에 내려야 할 첫 번째 뿌리다. 60개의 핵심 가치를 준비했다. 여기서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 5개를 선별해보라.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모두 골라라. 그리고 그 중에 덜 중요한 가치를 빼는 방식으로 다시 10개를 추려라.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보기에 없다면 새로 추가해도 좋다. 한 가지 조언은 선택한 핵심 가치를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때그때 적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5개 핵심 가치를 추릴 때 크게 도움이 된다. 핵심 가치 종류, 성취, 모험, 진정성, 변화, 헌신, 공동체, 공헌, 용기, 창의성, 배움, 교육, 효율성, 공감, 경험, 공정, 믿음, 친구, 관대나 너그러움,
성장, 겸손, 유머, 이상적인 논리, 충성, 개방 수용, 타인의 인정, 결과 지향, 만족감, 성공, 뒷받침, 서포트, 체계, 균형, 아름다움, 도전, 경쟁, 자신감, 일관성, 호기심, 자존감, 다양성, 평등, 윤리, 탁월한 명성, 가족, 자유, 조화나 화합, 건강, 정직이나 솔직함, 자립, 개성, 리더십, 열정, 과정지향, 현실적인, 안전함, 봉사, 안정감, 팀워크나 협동, 투명성, 부. 당신의 핵심 가치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더욱 번창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진다. 당신에게 중요한 핵심 가치 10개를 골랐는가? 그렇다면 이제 5개로 선별해라. 내 안에서 이미 지향하고 있던 가치를 명확하게 찾으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 핵심 가치를 적용해 결정해라. 우유부단, 작심삼일, 중도, 포기 등의 말은 당신과 관계없는 말이 될 것이다. 핵심 가치를 세우라는 말은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핵심 가치는 중요한 순간에 빠른 결정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다. 회사에서 일할 때나 자녀와 배우자, 친구와 관계를 이어갈 때도 이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며 더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자신만의 핵심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핵심 가치를 깨달은 후 해야 할 일은 목표와 꿈을 설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무한 능력의 세계로 이끄는 장치다. 하지만 목표를 무턱대고 정하면 안 된다. 6가지 원칙에 맞춰 실현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핵심 가치 10개를 골라보자. 부, 현실적인, 자유, 건강, 가족, 경험, 창의성, 성공, 만족감. 둘, 셋, 넷, 셋입니다. 오케이. 한 개 더. 마지막. 효율성. 경험, 효율성, 창의성, 성공, 만족감, 가족, 건강, 자유, 현실적인, 부. 5개를 고르면 부, 가족, 건강, 자유, 만족감. 만족감, satisfaction, family, 가족, 건강, 헬스, 자유, freedom, 건강, wealth. 5개를 골랐습니다. 계속. 가능성을 예단하지 마라. 목표와 꿈을 설정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달성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는 행동이다. 핵심 가치를 세운 후에 정해둔 목표를 압도하겠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목표를 정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일단은 기세를 몰아 목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명확한 목표여야 한다. 부자가 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같은 애매한 목표는 이루기 어렵다. 달성했을 때 달성한 그 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목표가 좋은 목표다.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거나 살을 빼겠다는 목표는 달성의 순간을 알 수가 없어 애매하다. 좋은 목표란 수치화가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1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나는 10kg를 감량하겠다 등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명확한 목표를 세운 후에는 목표로 가는 전체 과정을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즐거워진다. 또한 측정은 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체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는 끈기와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고로 반드시 측정해서 목표 달성의 과정을 즐기고 의지를 다져라.
목표는 원대해야 한다. 목표를 작게 잡은 사람보다 크게 정한 사람이 훨씬 더 혁신적으로 생각하며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목표 그 자체가 크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큰 목표가 있으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그 자체가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대한 목표를 정하라. 도달하고 싶은 상대를 마음껏 상상하라. 실현 가능해야 한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라고 하더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해서 헷갈리는가? 여기서 실현 가능한의 의미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라는 의미다. 목표가 원대할수록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원대하게 그리되 그걸 이루는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서 나가야 한다. 즉 원대한 목표를 갖되 실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잘게 쪼개라는 말이다. 중장기 5년과 10년 후의 목표를 쪼개서 올해 1년 동안 달성할 목표는 무엇인지 정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1년의 목표를 쪼개서 반기, 분기, 매월, 매주,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해보자. 이렇게 하면 실행이 훨씬 쉬워진다. 계단을 오르듯 목표 하나를 달성하며 의지를 다져라. 그러면 언젠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데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데드라인은 목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능사가 아니다. 데드라인이 없는 목표는 허황될 뿐이다. 핵심 가치를 깨닫고 목표를 세웠다면 언제까지 목표를 이룰 것인지 집중하라. 가령 당신이 1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것을 언제까지 이룰지 데드라인을 설정하라. 데드라인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미래 정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다.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상상하지 못하면 도달하기가 힘들어진다. 100살이 된 후에 혹은 죽은 후에 100억 부자가 되는 목표를 이룬다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기까지. 이렇게 저작권에 걸리겠는데요. 너무 안 읽었는데. 목표는 명확하니 그렇게 가도록 합니다. 제 목표는 5년 안에 100억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4년 남았습니다. 4년도 안 남았다. (2021년 9월 11일) 나는 100억 부자가 되기로 했다. 5년 후 내 통장에는 100억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뿅.